그리고 매도인은 이미 총액 결의로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은 그 이자 부담을 떠넘겨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의 담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정정주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을 거래할 때 대부분 이주비 대출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주권 가격만 정하는 게 아니라 이주비 대출 승계까지 고려해서 전체 거래 금액을 계산하게 되죠. 특히 이주비 이자를 누가 부담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주비 대출 이자가 대략 4%라고 가정한다면 2억 이주비 대출에 연 800만 원의 이자가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합에서 갑자기 이자 청구를 하거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저희가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동작구의 한 재개발 입주권을 13억 7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도인은 이미 조합을 통해 이주비 대출을 받아둔 상태였고 매수인은 그 대출을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 제8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는 무이자 구조이며 매수인은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은 매수인인 저희 의뢰인이 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합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2020년 2월 총회 결의를 통해 이주비 이자가 무이자에서 조합이 부담하기로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즉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한 2020년 9월보다 7개월 전에 이미 이주비 대출 이자가 무이자가 아니라 유이자로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매수인이 이주비 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은 2023년 4월 13일 조합의 요청대로 총 4,172만 원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그중 절반 이상인 약 2,576만 원은 매도인이 조합원이었던 시절에 발생한 이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계약상 무이자 특약이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이 특약을 믿고 의뢰인은 가격을 결정했고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과 매도인, 매수인 간의 대출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조합에 대한 의무는 따르더라도 매도인과의 계약 조건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도인은 이미 이주비 이자 부담 주체가 바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은 당연히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매수인이 부담한 과거의 이주비는 결국 매도인이 혜택을 본 것이기 때문에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끝에 저희 의뢰인이었던 매수인들께서는 총 2,576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총회 결의와 개인 간의 계약의 효력이 별개라는 점입니다.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특약 내용, 그 특약 내용을 믿고 매수인은 매매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이미 총회 결의로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은 그 이자 부담을 떠넘겨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조합원 지위 승계와 계약의 책임은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입주권 매매 관련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조합의 정관과 규칙, 사업 계획서와 당사자 간 매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입주권 매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법무법인 담정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